네, 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단계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에 대한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제기 IFRS 하에서의 그 단계기업 투자 손상 검토를 할 때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투자 차익은 영업권하고는 다른데 영업권에 대한 손상 검토랑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영업권에 대한 손상 검토 방향으로 접근하고 보고서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오류를 범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개 국제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의 그 단계 기업 투자에 대한 손상 차선, 손상 검토에 대한 방향, 접근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 관계 기업이든 종속 기업이든 또는 이제 연결이든 이 영업권은 그 별도로 손상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이제 식별 가능한 거는 다 이제 인식을 PPA를 통해서 인식을 하니까 이 영업권은 식별이 불가능한 자산이니까 맨 먼저 손상 대상 자산이 되고 이 손상 차손의 회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손상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제 회계 기준 IFRS에서는 이 관계 기업에 대해서는 이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고요. 이 투자 차익을 순투자 장부 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순투자 장부 금액에 대한 손상 검토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매년 손상 검토를 영업권은 원래 매년 손상 검토를 하지만 관계 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 금액 요거는 이제 매년 검토는 하진 않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한번 손상 차손을 한 것은 나중에 환입이 됩니다. 손상 차손 환입이 된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헷갈렸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ifrs.com이고요. 여기서 사이트가 많이 내용이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유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028호 손상차손 문단 41A부터 41C 이게 이제 손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41A에는 이제 그런 손상 징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적 기인 어려움, 또는 채무불이행,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그리고 다른 법률적, 경제적 이유, 파산 또는 재무적 구조조정 등, 그리고 활성시장의 소멸, 뭐 관리 종목으로 간다든지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41B는 활성시장이 소멸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손상 징후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같이 봐야 된다. 신용등급, 공여가치 하락한 사실 등을 더 봐야 된다. 41C는 이제 이것도 이제 41A에서 다루지 않은 거라도 다른 뭐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에서 발생한 변화 등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원가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손상이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그래서 문단 42 내용이 이제 영업권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영업권이 그 순투자 장부 금액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 투자 차액은 불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36호 자산 손상의 영업권 손상 검사에 관한 요구 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 40일 내기부터 시를 적용해서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장부 금액하고 회수 가능액을 비교한다. 회수 가능액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 원가를 뺀 순공정가치인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투자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환입을 한다.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순공정가치, 그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여기 이제 사용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DCF법인 것 같습니다.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중 기업의 지분과 해당 투자 자산의 최종 처분 금액의 현재 가치. 소가로 2번은 이건 배당 할인 모형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해당 투자 자산의 최종 처분 금액의 현재 가치. 적절한 가정에 따를 경우 두 방법의 결과는 동일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DCF법으로 평가한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이기도 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권 판단 시 자기 주식 포함 여부. 국제계획 기준에서는 1028호에서는 이제 자기 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통 발행 주식수 기준으로 해서 지분율을 산정을 해서 유의적 영향력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소각 목적이면 판단할 때 불포함시키지만 그 소각 목적이 아니라면 포함을 시킨다. 소각 목적이 아닌 자기 주식만 있다면 발행 주식수분의 이제 보유 주식수로 지분율을 산정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투자 차익에 대한 상각 여부. 아시겠지만 이제 IFRS에서는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투자 차익도 상각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20년 이내 기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기업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투자 장부 금액의 일부를 보아서 손상 검토를 하고 이제 나중에 회수 가능액만큼 회수 가능액이 증가하면 손상차손 환입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 검사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영업권처럼 매년 손상 검사를 해야 되고, 손상 징후가 있으면 또 매년 손상 검사를 하고 이제 징후가 있으면 또 검토를 하고 환입도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관계기업에서 원가법으로 했으면 종속기업도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서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투자 계정의 잔액이 주식이 관계기업 투자나 종속기업 투자가 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하도록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 부분 이제 지분법 기준서 8장 문단 35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종속기업인 경우는 마치 연결을 한 것처럼 순자산 지배기업이 이제 지배기업 지분이 우리 투자 주식에 대한 장부 금액하고 같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분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정책 일치, 면제 규정이 없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중소기업 특례가 되는 경우는 일치를 면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법 면제 규정, 매각 예정 자산이 된다든지 중단 영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니까 이제 면제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이제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요건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면제 기준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별도 재무제표 또는 개별 재무제표의 측정은 IFRS에서는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보통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분법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지분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종속기업인 경우는 연결에 일치시키는 지분법을 해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유의적 영향력 상실 시 자녀 지분 측정. 요거는 이제 자녀 지분에 대해서 IFRS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해서 장부금액, 기존의 지분법하고 차이는 처분 손익으로 반영을 한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상실하게 된 시점에 지분법 평가를 했던 그 장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따로 나오진 않는다. 네, 이게 차이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종속기업, 지배력이 이제 상실되는 시점에는 둘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그리고 이제 IFRS도 다 당기 손익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투자 기업에 대해 지분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분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연결이 이제 계속 이제 개정이 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 회계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대형 비상장사가 아닌 경우에는 연결을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아직 공개 초안만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예외 없이 다 연결을 원래 22년까지는 22년부터는 연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지만 이제 다시 이제 개정될 내용은 이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연결이 중소기업은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형 비상장사가 아닌 경우는 아직 공개 초안만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 한번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IFRS와 K갭에서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차이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